여론조사를 만나보는 민심의 선택 배수진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빼. 자고 오면 할 수도 있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수수수수수. 네, 좌충우돌 정치평론가 수민킴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뭐 감사합니다 나오니까 끝나는 것 같네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집에 가라는 마무리합시다. 얘기가. 그냥. 다음 주, 다음 주네. 아 그럴까요? 금마무리. 20분 더 음악 틀어야 되나? 신영숙님 쑥이 제철이죠. 쑥떡 만들려고 데치고 믹서에 갈고 있어요. 세상 어지럽고 골치 아픈 걱정거리도 같이 믹서에 넣어서 갈아버렸어요. 야, 쑥떡을 집에서 만드시는 그치? 와, 밖에서도 고기를 끄떡이는데 저는 저는 쑥떡이 요즘에 쑥이 좋을 때잖아. 네, 떡집에서 사 먹는 건 줄 알았어요. 저는. 아니 그게 이게 요즘에 또 하트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쑥떡을 잘 이렇게 빚어가지고 네. 쑥떡거리잖아요 우리가. 아 맞아요. 요즘에 그런 의미인가? 대선 때 쑥떡거리기 때문에 쑥이 유행이야. 아 쑥떡 맛있지. 예, 쑥 들어간 송편 이런 거 좋아하죠. 안에 깨 들어간 거. 야, 저기 커피 베이글 드릴게요. 쑥떡을 만드시지만 커피 베이글 세트 오늘 나가니까 드립니다. 제가 1052님 구독 좋아요 알림 꾹 눌러놓고 아침 준비하며 듣고 있어요. 식욕의 매력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중입니다. 역시 커피 베이글 세트 드립니다. 배추로는 떡 못 만들어요? 만들 수 있죠. 그죠? 지금 제가 또 이 헤어커트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양배추야.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해서 좀 이게 짧아지긴 했어. 양배추. 이걸요. 배추 이걸 줄기가 좀- 물에 숨을 죽이면 이게 만들 수가 있어. 맛있어요. 예, 된장을 좀 넣어가지고 얼갈이네 얼갈이. 본인을 요리해달라고 하고 계십니다. 요리조리. 알겠습니다. 저기 이거 좀 볼게요. 대선이 35. 벌써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35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오늘은 저기 대선 주자들 중심으로 여론 흐름 좀 보겠습니다. 일단 배 소장 어제 나온 리얼미터부터 좀 보지요. 그렇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무선 전화 자동응답 조사였고요. 이 조사에서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를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48.5%, 김문수 13.4%, 홍준표 10.2%, 한동훈 9.7%, 이준석 4.4%, 안철수 2.5%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조사에서는 50.2가 나와서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렇게 대세론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최근에 조금 주춤한 것은 이제 국민의힘 경선이 좀 주목을 받고 있고 한덕수 권한대행도 출마론이 좀 꿈틀꿈틀대니까 조금씩 빠진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거 보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강이잖아요. 1강. 네. 수미킴. 자,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들 지지율이 조금 올랐어요. 역시 뭐 이거 일종의 컨벤션 네. 효과인가요? 근데 보니까 그러면 이 지지율이 올라간 것이 어디서 왔을까? 네. 아니에요. 올라간 네. 거? 올라간 거는 이 리얼미터 상으로는 소폭 상승은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세 주자가 다 보이고 있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조금 올라갔고 이게 어디서 이 표가 왔을까?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전주에 비해서 1.8%포인트 정도 빠졌거든요. 그러면 딴 데서 왔었어야 되는데 기타 인물 같은 경우는 전주보다 더 올라갔고 오히려 그리고 없음이나 잘 모름이 뭐 아주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1차적으로는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 예. 안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혹은 중간에 탈락한 사람들. 예. 뭐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예. 나경원 의원 이쪽 표가 1차적으로 오지 않았을까? 이 한동훈, 홍준표, 김문수 세 후보에게 예. 이런 측면이 일단은 있는 거고 그렇다고 봐야 될 것 예. 같아요. 컨벤션 효과도 뭐 없진 않겠죠. 컨벤션 효과 자체가 후보를 정리하는 효과 예. 이런 것들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조사에서 한 가지 유의할 것은 한덕수 총리가 빠져 있어요. 아,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지지층이 분산돼서 예. 일단은 새 후보에게 갔을 가능성도 함께 있는 것이다. 이것도 짚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배 수장이 말씀해 주신 알려주신 여론조사는요. 요거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2.5% 포인트라는 네, 거.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요거 저희가 대선이 가까워가지고 소개를 해드려야죠. 네, 오차 범위까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예. 같아요. 자, 그러면 배 소장 보시기에 이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맞수 토론도 있고 막 1대1 토론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한동훈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는 3시간 했어요. 3시간. 그러니까요. 역대 대선 후보 토론 중에서 최장 그걸- 시간. 10분 쉬고 3시간. 그걸 또 지지층들은 네. 또 다 보고 있어요. 그래요? 다 봤어요. 네. 네. 예. 이게 여론에 플러스가 됐다 마이너스가 됐다?
과정이? 저는 그래도 일단 주목도를 높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는 대로 총합은 늘어나지 않았지만 누가 이제 최종 후보가 되느냐에 대한 관심도는 분명히 높아졌던 것으로 보이는 게 이 조사에서는 또 민주당의 지지율은 조금 또 내려갔어요. 민주당 경선도 이 조사하는 시점에 진행이 됐는데도 민주당은 그만큼 그렇게 주목도가 높지 않았어요. 뻔히 이제 예상되는 결과였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후보가 되리라고는 뭐 다 예상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지지율도 직전 조사하고 비교를 해보면 1.7%포인트가 올라갔어요. 여기다가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좀 만지작 거리는 것도 이제 주목을 받는 부분이고 일단 최종 후보가 누구냐에 대한 관심도는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수민 김부는 네. 어때요? 일각에서 한덕수 효과, 한덕수 변수 때문에 국민의힘 경선이 예선처럼 돼버린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토론을 통해서 그 부분을 상당히 막아냈다.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이쪽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단순히 그게 예선으로 취급될 수 있는가? 예. 이런 의미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또 대한덕수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좀 우위에서는 예. 그러니까 그에 비하면 한덕수 총리는 부전승처럼 약간 싱겁게 나오게 되는 건데 그러면 또 힘을 못 받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주목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이벤트성이 되죠. 즉 아무래도 이게 결국에 한동훈, 홍준표의 적대적 공생이 이루어진 건데 서로를 지목을 해버려가지고 적대적 공생. 안 그래도 사실 빅매치였어요. 예. 평소부터 뭐 홍준표 전 시장은 SNS에서도 한동훈 나오면 죽여버리겠어요. 뭐 약간 거의 이 정도로 얘기를 해왔던 거였고 한동훈 후보 측도 별로 왔을 텐데 예. 일단은 빅 이벤트가 벌어진 건 맞다. 이거는 인정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글쎄요 이게 뭐 비생산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는데 예. 어쨌든 간에 그 설전이 벌어지면 다 예. 구경이 나는 거거든요. 대통령한테 깐족된 적 없습니까? 지금 홍 후보님 하시는 게 깐족되는 겁니다. 이 깐족대전. 오, 이 두 한번 더 가지 해주세요. 재밌는데? 아우. 괜찮다 이거. 좋으세요? 제가 그렇게 깐족거리는 게 좋으세요? 저는 깐족된 적 없습니다. 자, 그게 깐족거리는 거예요. 야, 이거 좋은데? 오늘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이거. 그러니까요. 이게 앵커 노. 이걸 요번에 홍준표 후보가 신공을 보여주셨어요. 뭐야? 노. 노. 그런 거 있었어요? 네, 중간중간에 막 그 한동훈 후보 공세를 퍼부을 때 네. 영어로 아. 노. 노. 네, 이건 존댓말도 아니고 반말도 아니고 묘한 뉘앙스를 쳤죠. 자, 배 소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빅데이터 언급량도 늘어날 수 있고 주목도가 높은 거죠. 그 주목을 높이는데 일단 역할을 한 건 한동훈도 후보이면 분명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떤 평가로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른바 이제 또 예능 프로그램까지도 나갔잖아요. 이게 또 뒤늦게 화제가 됐고 SNL? 아, 이거 이른바 이제 공교롭게 겹쳤어요. 그렇죠. 이제 일정이. 거울 효과 그래가지고 본인도 본인이 이렇게 지금 뭐 거의 정성호급이네 우리 김수미 평론가가. 아, 곧, 근데 민주당 정성호 의원하고 헷갈리시는 분입니다. 곧 SBS 예능에 이제 네. 호출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국민들은 좀 유권자들은 말랑말랑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도 보통은 좀 흐트러진 모습이 잘 없는데 이런 예능을 통해서 흐트러진 모습도 있고 또 안철수 후보를 아주 쏘아붙이는 그런 장면도 뭐 손에 땀을 쥐게 한 거죠. 어찌 보면 좀 너무 과한 정도냐. 또 반면에 또 안철수 후보도 반격을 했어요. 그런 게 사실은 뭐 8명이 AB조로 나눴을 때는 보지 못했던 긴장감이 1대1 맞수 토론에서는 나타났다. 이게 상당히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뒤늦게 좀 흥행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게 결선에 올라갈 최종 2명이 누가 될 것인가 이게 관심인데 리얼미터 앞서 말씀해 주신 조사 그거 보면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 그거 순위거든요. 앞서 리얼미터. 근데 여론조사마다 또 달라요 순위가. 그렇죠. 이제 한국갤럽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예.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 자체 조사입니다.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데 이건 이제 또 응답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38, 한동훈 8, 홍준표 7, 한덕수까지 포함이 됐는데 한덕수 6, 김문수 6 이렇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일단은 굉장히 이 국민 여론조사 무당층까지 포함하면 이게 50%가 포함되고 오늘 한 정확하게 한
2시 40분경에 이제 발표가 될 것 같아요. 예. 아 2시 40분. 아 2시 두 명이 2시부터 뭐 좀 또 빵빠레도 올리고 뭐가 있어요. 이것저것 하는구나. 뭐 또 예. 이제 인사 말씀도 있고. 근데 이제 지면 승복할 거지 뭐 이런 거 정확하게 하고 2시 하겠구나. 41분이 될지 2분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게 이제 두 명이 가려지는데 사실 당원이야. 사실은 이게 당원을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당원들이 이게 중요한 것이 당원들이 김문수 홍준표 탄핵 반대파잖아요. 예. 어느 한쪽으로 쏠리느냐 어떻게 되느냐. 또 하나는 이제 지난 전당대 때 지난해 7월 달에 62.35%였나요? 이걸 얻어냈던 한동훈 후보가 그걸 얼마만큼 유지를 하고 있느냐. 전부는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게 30%냐 20%냐. 이게 사실은 두 명 올라가는 걸 가르는데 대체로 지금 전망은 탄핵 반대 쪽에서 한 명, 탄핵 찬성 쪽에서 한 명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올라갈 것 같아요? 아 이거 조금 전에 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그냥 이름 그러니까 이제 이름 얘기하죠. 누가 아니, 탄핵 아니. 찬스고 좀 반대인지 난 몰라 나는. 그래서 이제 이름. 이거는 뭐 제가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주관적으로 얘기하시면 제가 또 물어봤어요 주변에. 예. 주변에 이건 뭐 이제 조사 개요가 있는 조사는 아니고 그랬더니 대체로 김문수 한동훈이냐 홍준표 한동훈이냐 예. 김문수 홍준표냐 물어봤더니 예. 답을 얘기하세요. 김문수 한동훈이 가장 많아. 알겠습니다. 자 수민킴 누가 네. 올라갈 것 같아요? 아 저는 예측이 계속 바뀌어 왔는데 예. 한 몇 달 전에 올 초에는 김문수 대 한동훈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 봤다가 얼마 전에는 올 초에는 룰이 아니 뭐 어떻게 정해지지가 된 거예요 않을 도대체 텐데 누가 출마할지도 모르는데. 아니죠. 아니, 아니 그때도 진실을 이야기해요. 그때도 사실을 그건 이야기하세요. 칼럼으로 남아 있어요. 네, 알겠어요. 그건 칼럼으로 네. 올 설날쯤이었던 것 아, 같아요. 설날? 예. 네. 네. 그런데 아무래도 당원 투표도 섞여 있고 그리고 지지층에서 탄핵 찬성보다 반대가 더 우세한 걸로 보여서 예.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나와 있고 그러면 한동훈 후보는 좀 불리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에서 이제 김문수 대 홍준표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는데 근데 최근에 제가 또 바뀌었어요? 영남권에 예. 국민의힘 당원층의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취재를 해봤거든요. 오 어떻게 취재했어요 그걸? 네,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탈락될지 안 될지를 떠나서 네. 한동훈 후보가 그동안에 좀 배신자 프레임 속에서 많이 지지가 꺼져 있었거든요. 예. 근데 다시 올라가는 흐름은 감지가 됐어요. 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김문수 대 홍준표라고 제가 예측은 했지만 의외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특이한 것은 제가 취재하고 감지했던 것에는 김문수 후보에서 한동훈 후보로 옮겨가는 흐름. 어? 그건 뭐야? 홍준표 후보로 옮겨가는 게 아니라 예. 한동훈 후보로 옮겨가는 흐름이 감지가 돼서 그건 또 희한한 흐름. 아니 그래서 최종적으로 두 명이 누구예요? 예. 저는 일단 유지를 하겠습니다. 김문수, 홍준표 유지는 하는데 알겠어요. 근데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자 있다. 유산한데 그러면 최종 한 명 누구? 최종 한 명이요. 왜냐면 다음 주 방송할 때는 네. 최종 한 명 나오니까 누구? 일단은 홍준표 후보가 유력하다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자 네. 최종 한 명 누구? 저는 김문수가 조금 우세하지 않을까. 예. 다음 주는 우리가 어차피 안 나오니까. 맞네요. 아, 네, 진짜? 다 있겠죠. 휴일이구나. 아, 있겠지. 예. 네. 자 근데 다음 주 다 잊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 다 최종에 김문수, 홍준표 이렇게 찍었는데 이게 네. 다 소용이 없어요. 왜? 3억을 내고 최종 후보가 돼봐야 밖에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3억을 안 낸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냐? 한덕수죠. 한덕수. 네. 3억을 안 내고 바로 결승에 직행을 한 부전승의 사나이 한덕수 권한대행. 아직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언론에 보면은 5월 1일 사퇴하고 5월 2일에 출마 선언할 거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럼 아직도 정해진 건 없지만 국민의 후보가 최종 결정이 되면 무슨 뭐 콩클라베식이다 뭐 여론조사다 뭐 단일화 할 거다라는 예상들이 나오니까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오죠. 네,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저 언론의 표현이에요. 제 표현이 아니라 부전승이냐 뭐 이런 거. 어쨌든 기타금을 안 낸 거고. 네.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 하면은 또 내일지 이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변수가 될 거라고 보세요. 수민킴부터 한덕수 권한대. 대선에. 네. 근데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이 과거에 2002년 대선에 정몽준 당시 의원이나 예. 2012년 대선에 안철수 의원이나 이쪽하고는 현재 다르지 않나. 그 둘은 당이 있었죠. 안철수 후보는 당은 없었나? 없었고 무소속이었는데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느 쪽에 지지를 받아왔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근데 정몽준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당시에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지지가 있긴 했지만 예. 어쨌든 중도층, 무당층 이쪽의 제3의 후보로서 지지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시너지가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단일화할 때 그 표들이 다 단일 후보에게 가진 않았다 할지라도 예. 더 물어와가지고 혹은
저쪽 그 단일화하지 않는 쪽 그 당으로 갈 수도 있는 그 흐름을 잡아둔 성격은 분명히 컸던 거거든요. 근데 한덕수 총리의 경우는 이런 거 그러니까 보수층 소위 범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 총리가 외연 확장성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막상 중도층 무당층에서 크게 열기가 올라오고 이런 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경쟁력이라는 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후보들보다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나오는 건 있는데 사실 그게 중도 외연 확장성이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이 지금 분열돼 있는데 이거를 다 좀 아우르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한덕수 총리가 아예 외부인이기 때문에 비호감도나 이런 게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는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국민의힘 지지자인데 한동훈 나오면 나 안 찍어. 혹은 김문수 나오면 나 안 찍어. 홍준표 나오면 안 찍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한덕수가 나오면 찍어. 이렇게 되니까 경쟁력이 더 있어 보이는 거지. 그게 국민의힘 지지층을 묶어주는 효과가 크긴 하지만 외연 확장성, 중도층 무당층으로 뻗어나가는 게 강한 후보는 아니다. 현재로서는. 그 얘기는 예전에 정몽준, 노무현, 안철수, 문재인 하다못해 얼마 전에 안철수, 윤석열만 해도 이종 교배인데 네. 국민의힘 대 한덕수 이거는 동종 교배란 말씀이신 거잖아.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은 관료 출신이고 중립적 이미지라고 생각하는데 한 총리를. 근데 막상 밖에서는 아이고 저 국민의힘 사람 아니냐 거의.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국무총리였잖아요. 예, 그걸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은 있어요. 근데 이제 남아 있는 건 프레임 전환에 대한 기대감 같아요. 그러니까 프레임 이제 전환? 프레임 전환이 지금 국민의힘 후보로는 탄핵 내란 프레임에서 못 벗어난다. 우리가 조지 레이코프를 많이 인용하는 이유가 코끼리? 프레임 전환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코끼리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내란 또는 탄핵 또는 이재명, 윤석열 이야기하지 뭐 트럼프 이야기 좀 해보자. 그걸 전환할 수 있는 사람은 한덕수가 아니에요. 근데 조사상으로는 또 이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어요. 지금 채널 A가 의뢰를 해서 리서치가 지난 26일 조사한 이 무선 RDD 전화 면접 조사 결과인데 이 조사에서 단일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해야 한다가 41.4% 하지 말아야 된다가 44.2인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단일화해야 된다가 81.2% 압도적이에요. 그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범보수 후보 단일화 조사를 해봤더니 한덕수 대 김문수 54.1 대 25. 그다음에 한덕수 대 안철수 66.8 대 13.4. 한덕수 대 한동훈 61.8 대 23.2. 한덕수 대 홍준표 58.2 대 25.3. 그러니까 이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단일화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뭐 단일화 또 이 기준도 있을 테니까 방식도 있을 테니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여론조사상으로는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프레임 전환은 뭐냐. 오늘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방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프레임을 지금 이대로 가면 이재명 후보 대세론을 바꿀 수는 없죠. 그러니까 공기와 바람을 바꿔야 돼요. 싸움에서는. 그러려면은 트럼프 이 공기로 바꾸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게 바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해볼 수 있는 사람은 한덕수가 아니냐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거 이재명 후보가 3자 대결에서도 모두 과반이 나와요. 3자 대결이라고 하면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넣은 3자 대결에서도 과반? 그렇죠. 예. 이게 대세론이죠. 아까 읽어드렸던 리얼미터 에너지 경제 신문이에요. 예. 자,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을 하면 50.9, 23.4, 3, 7.4입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다 안 읽을게요. 이재명, 홍준표, 이준석으로 해도 51.5, 21.9, 그다음에 6.6이에요. 그러니까 3자 대결로 가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거론되고 있는 4강 국민의힘 후보 플러스 이준석을 해도 이재명을 이기기 힘들다. 이 3자 구도가 주는 결과의 의미로 봐야 되겠죠. 이게요, 수민킴.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후보의 당신은 이제 대표 시절이죠.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혔다. 왜냐면 이 좋은 저 탄핵판에서도 40%를 못 뚫어 뭐 이런 얘기들 기사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국민의힘 후보들이 박스권에 갇혔다. 네. 왜냐면은 지난 저 탄핵으로 있어 2017년 대선에는 그래도
중도 보수 표 다 합치면은 문재인 당시 후보보다 이겼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산술적으로 합치면. 산술적으로는 네. 다 합쳐질지 모르겠지만 네네. 산술적으로는. 근데 지금은 산술적으로 그냥 다 끌어모아도 그렇죠. 안 되거든요. 네. 박스권에 갇혔거든요. 네.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이거?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 가장 크다. 그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 네. 파면 됐잖아요. 그때도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홍준표 후보도 야. 내 지지율 10% 밑에서 시작했어요. 이게 기가 일단 확 꺾이고 시작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승한 게 있거든요. 가상 대결에서 예. 이거는 확연한 게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로 아. 확실히 기가 확 꺾였다. 예. 지금 시중 여론이 사실 대선 승자는 결정되다시피 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시민들이 많거든요. 예. 이런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라서 진짜 국민의힘이 이걸 반등시키고 싶다면 반전시키고 싶다면 뭐 해야 돼요? 탈윤이죠. 탈윤? 네, 그거 말고는 답이 전혀 없다. 그 빅텐트 이런 걸로는 안 돼요.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왜냐면 빅텐트를 쳐가지고 빅텐트를 쳐진 적도 없지만 빅텐트를 말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네. 저는 다르게 보는 예. 게 윤심이 정리해야 될까? 윤심 정리는 안 돼요. 저는 그냥 프레임을 빨리 전환해야 된다. 지금 이 국민의힘이 갇혔다는 이유가 중도가 안 들어와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중도 쪽으로 옮겨가기 위한.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걸 아예 차단시키는 게 이재명 후보가 조금이라도 뭔가 박스권에 갇힐라 하면 윤여준 선대위원장, 박스권에 갇힐라 하면 정규재 평론가가 감동적인 수락연설. 예. 그러니까 빨리 전환을 해야 돼요. 프레임 전환을. 예. 프레임 전환을 경제나 미국이나 트럼프 쪽으로 빨리 전환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 배수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소장, 수민 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